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찾아뵙는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병원의 40년 만렙이사 이언입니다. 오늘 같이 공동 진행하는 이진한 의학 전문 기자가 휴가 중이라 할 수 없이 제가 혼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재원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이재원 원장님은 강남의 이지브레인 의원의 원장님이시고 독특한 캐리어를 갖고 계십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시면서 또 공학 박사이십니다. 뇌공학 박사셔서 저희가 오늘 주제가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쉽고 깊이 있게, 쉽지만 깊이 있게 잘 설명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잠깐 선생님 책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방에 가시면 죽음도 꾸리고 도파민이라는 선생님 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서 열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게 이제 분노 조절 장애 많이 그러잖아요. 사실 근데 찾아보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정식 병명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하여간 많이 쓰는 말이 분노 조절 장애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뚜껑 열리는 거 아니에요? 또 애들이 막 빡친다고 그러기 표현도 하더라면서도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이제 그것도 병이라고 봐야 되나요? 정확하게 그럼 그 데피니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이제 병이냐 병이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는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증상으로 인해서 내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어느 정도나 당하느냐 이걸 보고 판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불이익을 남한테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본인 스스로가 받느냐.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분노 조절을 잘 못해서 직장에서 계속 잘리고 내 주위에는 친구들도 다 없어지고 가족들도 버리고 이러면은 이게 장애 수준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분노 표현을 한다는 게 사실은 어떻게 봤을 때는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의 한 부분이잖아요. 아니 살면서 화 몇 번 안 내본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 선이 참 분명치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질병이냐, 그래서 그냥 정상적인 사람으로 봐야 되느냐. 사실 모든 병이 다 이렇게 탁 잘라지 경계가 구별지는 건 아닌데 특히 이건 좀 규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를 처음에 하면 이렇게 DSM-5라는 크라이테리아가 있는데 대충 어떤 내용인가요? 그래서 이게 간헐적 폭발 장애라고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어떤 장애가 있다면 그 안에 속하는 한 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그 화와 어떤 감정 이런 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표출이 되는 이런 상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런 장애를 분노 조절 이제 간헐적 폭발 장애라고 이제 정신과 질환을 모아놓은 매뉴얼 안에 이제 병으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초코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내용은 되게 그럼 아까 얼마나 자주 해야 이게 병적인 건가요? 자주 하는 어떤 빈도보다는요. 빈도가 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분노 폭발 자체가 남한테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줄 만큼 굉장히 이제 공격적이고 약간 좀 파괴적인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 저기서 이제 이 뒷부분에 이제 ABCD 영문이 쫙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뭔가 이제 어떤 돈, 어떤 이득 이런 것과 관련이 없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화를 내야지만 나한테 뭔가 돈이 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폭발했다. 이거는 이런 장애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나한테 이런 뭐 돈이나 어떤 뭐 파워나 이런 거에 관련된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굉장히 감정 조절 이런 게 안 돼서 파괴적인 분노 표현이 나오게 되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한테 이제 불이익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사회적으로 만약에 이제 뭐 범죄 형태로 뭐 경찰서에 뭐 입건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벌금을 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상해를 입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손상이 된다든지 아니면 직장을 잃게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분노 조절 장애 또 특히나 이제 간헐적 폭발 장애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되게 보면 남한테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네. 안으로 굽네요. 자기한테. 예. 예, 예. 되게 뭐 조폭 영화 같은데 보면 예, 조폭 두목이 예. 분노해서 막 부하들 조지는데 그것도 아, 자해입니까?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놓고 봤을 때는 네. 이제 파워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일 수 있거든요. 그 목적이 그죠? 있잖아요. 예, 그런 그죠? 건 예, 그죠? 아니에요. 예, 그런 네. 거는 이제 여기 그러니까 해당이 어떤 되지 않겠죠. 특별한 목적이 없이 총론적으로 막 일어나는 예, 거지 예. 어떤 뭐 부하들 군기를 잡아야 되겠다든가 이런 목적이 있으면 네. 그건 이제 그죠? 아닌 거죠. 네, 네. 음. 그러니까 이제 조폭 두목이 만약 그랬다면은 음. 그분은 이성적으로 그런 행동을 선택했을 거예요. 아마도. 네. 왜냐하면 자기 부하들을 좀 네. 자기가 관리를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이성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이 장애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네. 이 장애라는 거는 이성 조절이 안 되는 상태에서 본능이 확 그냥 네. 이제 표출돼서 나오는 네. 이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 그 위험 요인이 좀 있나요? 예, 예. 그래서 뒷부분에 좀 잘 정리를 해서 이제 네. 예, 보여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분노 조절 장애 이쪽은 약간 타고 태어난 이런 부분도 물론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환경적인 네. 후천적으로 학습이 되고 습관이 된 이런 쪽에 영향이 좀 더 강하다라고 봅니다. 네. 예, 그래서 어렸을 때 너무 폭력에 노출이 됐다든지, 예, 그래서 왜 폭력이라는 게 대를 이어서 이제 전해진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려서 폭력이 노출된 건 되게 부모로부터의 그죠? 예, 폭력이겠네요. 부모의 폭력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학교 폭력의 피해자를 이렇게 치료를 쭉 해나가는 과정에 그 피해자가 점점 가해자로 변하게 되는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결국 이제 폭력을 당하는 것 역시 그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습이 되게 되면 이런 본능적인 분노를 조절 잘 못하는 상태가 되기가 좀 더 쉬워지게 되는 거죠. 뭐 어려서의 환경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네요. 그죠?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모든 뭐 이제 자살이나 자해나 이런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예. 뭐 보통 통계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러셔도 뭐 술이라든지 어떤 뭐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특히 좀 의외인 게 네. 어려서 뭐 다쳤다거나 교통사고를 났다거나 이런 것들도 위험 요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외부적인 그런 사고로 인해서 만약에 두부 손상, 뇌 손상을 나타냈다. 뇌 중에서도 주로 이성 능력을 조절하는 전두엽 쪽에 손상을 당한 경우에 그러면 이제 이성 조절 능력이 약해져서 이제 본능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게 되겠죠. 신체적인 외상도 특히나 두부 손상 중에 이제 전두엽 손상 이런 것들이 영향이 되게 됩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어떤 마약이나 네. 알코올이나 이런 네. 것도 본드 뭐 이런 거에 네. 노출이 많이 돼서 영향을 줍니까? 예. 특히나 이제 뭐 본드나 아니면 부탄가스 이제 이런 거에서 이런 영향이 좀 많다고 그래요. 이제 이런 게 본드나 부탄가스에 이런 게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의 그런 전두엽 발달을 저해하는 뇌를 좀 파괴를 하는 거죠. 전두엽 기능이 기능이 이제 약해지게 해서. 되니까 이제 이성 조절 능력이 좀 약해지고 그런 게 분노 조절을 잘 못하는 행동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PTSD라고 네. 그 외상후 스트레스 네. 증후군 특히 이제 군인들 네. 그런 사람들도 이제 전쟁터에서 또 큰 정신적인 트라우마 받고 실제로 또 다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제대하고 집에 귀향해가지고 그런 어떤 분노 조절 장애로 발전하기도 하나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좀 틀린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왜 뭐 이렇게 뇌에 항상 어떤 부담을 주는 상황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만성 통증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 PTSD 방금 말씀하신 거는 네. 자꾸만 그 상황을 재경험을 하거든요. 네. 군대에서 막 총싸움을 하다가 옆에서 음. 내 이제 동료가 음. 총에 맞아 죽는 이런 네. 어떤 장면을 네. 목격하게 되면 네.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내 머릿속에 어떤 음. 이미지가 떠오르는 네. 이런 재경험이 PTSD라고 하는 병에 의해서 네. 반복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뇌가 뭔가 굉장히 시달리는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되면 그만큼의 이성 조절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약해지는데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아주 흔한 이런 상황은 이제 아니라고 보고요. 예. 여러분 조금 이제 지루하셔도 예, 뒤에 가면 이제 케이스 여러 가지 실질적인 예를 보여드릴 테니까 이제 이게 좀 약간 좀 이론적인 게 있어서 예, 조금 참고 들으시면 많이 유익하실 겁니다. 되게 그런 어떤 사인이 있나요? 이렇게 아 이거 이 사람 그런 장애자일 가능성이 있네 하고 눈치챌 만한 증상이나 어떤 사인이 있나요? 예. 네. 네. 그래서 뭐 증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조금씩 이제 예. 반복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행동상 예. 아 내가 정말 이제 불이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노 조절을 잘 하지 못하는 네. 이런 경험이 얼마나 있었는지 과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거 이외에도 과거에 여러 가지 어떤 트라우마가 얼마나 있었는지 이런 트라우마에 대한 과거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뭔가 학교 폭력이나 또는 또 가정 내에서 어떤 폭력에 얼마나 노출이 되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에 이런 문제가 생길지 안 생길지를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어떤 점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한번 분노라는 게 뭔지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분노의 정체가 도대체 뭡니까? 예. 우리 몸속에 늘 있는데 이게 예, 헐크가. 예, 예. 예. 그래서 사람의 뭐 누구나 다 알고 계시듯이 네. 누구나 인간은 이성이라는 것과 본능이라는 걸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본능이라는 거는 어떻게 놓고 봤을 때는 나의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나의 어떤 안전, 나의 어떤 어떤 식욕이나 이런 걸 채워줄 수 있는 아니면 성욕을 채워줄 수 있는 다양한 이런 게 이제 본능인데 왜 동물들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쉽게 아실 텐데요. 동물은 뭔가 내가 배를 채우기 위해서도 공격성을 보이고요. 사냥을 하죠. 예, 예, 예. 내가 뭔가 이제 자선 번식을 하기 위해서도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도 다른 수컷하고 싸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나의 안전을 위해서도 싸우고요. 자기의 어떤 이제 바운더리라고 할까? 자기 영역 표시를 하고 거기를 계속 돌면서 거기를 침입해오는 상대에 대해서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본능이라는 게 나 자체를 잘 유지하고 뭔가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원초적인 기능이죠. 그죠? 원시 시대부터 그죠? 내려오는. 예, 원초적인 기능. 근데 이게 인간은 이제 사회적인 동물이기도 하고 어떤 사회를 만들면서 이런 폭력성을 보이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사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죠. 남이 나한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 뭐 동물이면은 그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든 공격적으로 분노를 확 표현해서 뭔가 물리쳐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는 사회를 만들어 놓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경찰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안전한 사회를 이제 환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또 왜 결혼제도라는 것도 있잖아요. 굳이 뭐 남의 암컷을 뭔가 싸움을 통해서 차지하지 않아도 결혼제도를 통해서 뭔가 어떤 성적인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점점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만들어 살면서 우리 이제 이성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사회제도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본능을 우리가 표현하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의존 안 해도 되죠. 그죠? 근데 그게 잠재는 되어 있는 거죠. 인간의 내면 안에.
언제든지 그죠? 바깥으로 나올 누구나 다 그런 거죠. 예, 그죠? 예. 근데 보통은 막 화내고 짜증내고 분노를 잘 표현하는 사람을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죠? 예. 예. 오히려 뭔가 좀 양보하고 좀 편안한 이런 사람들을 더 좋아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본능을 우리는 사실은 감추고 있어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능을 막 분노를 표현을 할 필요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서 살고 있고 또 내가 계속 분노를 표현하면은 그만큼 나한테는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내 주위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성적으로는 이게 잘 조절이 돼야지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이성의 조절 기능이 약해진 상황.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반복적인 이런 뭐 트라우마를 겪었다든지 아니면 두부 외상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뭐 PTSD나 이런 걸로 너무 뇌가 괴로운 어떤 상태라든지 아니면 뭐 약물이나 이런 걸로 계속 뭔가 전두엽의 기능이 약해진 상태라든지 이런 상태가 이제 만들어졌을 때 분노 조절이 잘 되지 않고 폭발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으로 내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어떤 카테고리 안에다가 이제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뇌가 다르죠? 원시 때부터 갖고 있던 뇌 부분하고 그렇게 좀 많이 발달된 다음에 나중에 생겼다고 보는 뇌가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 설명을 이제 선생님 원시뇌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뇌 그 중심축에 있는 것들이 이제 원시 때 갖고 있던 뇌잖아요. 타고 태어날 때부터 다 만들어져서 이제 가지고 있는 뇌. 이제 선생님 이제 도파민 박사시니까 이 도파민이 분노하고 관련이 많아요? 도파민이? 그렇죠. 이제 도파민은 뇌에서 뭔가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시스템에 주로 작동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도파민에 의해서 모든 어떤 행동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행동에 대한 조절 역시도 이 도파민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또 이제 뒤에 이제 그림에도 제가 잠깐 이제 보여드렸듯이 이 도파민이라고 그러는 게 이렇게 이렇게 뇌에 굉장히 깊숙한 곳에서 만들어져서 이게 주로 이제 전두엽이라고 하는 뇌 앞부분 이 부분이 이제 이성을 주로 담당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전두엽에 갖다가 주로 영양 공급을 시켜주는 도파민이 많아야지만 전두엽이 건강할 수가 있어요. 전두엽이 많아야지만 우리의 이제 이성이 건강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전두엽이 매우 중요한데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해진 어떤 이유가 우리가 흔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스트레스가 이 도파민의 분비량을 굉장히 줄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면 도파민이 줄어들고 결국 그게 뇌의 전두엽의 기능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외상이나 이런 원인이 아니더라도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많이 받았을 때 전두엽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슬라이드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이게 이제 전두엽의 기능이 이제 많이 약해지게 되면 어떤 본능을 내가 추스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줄어들면서 굉장히 충동적이고 즉각 만족형. 드림플러스님 분노 조절 장애 약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이제 충동성, 공격성, 또 쾌락 추구 행동 이런 것들이 잘 조절이 되지 않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지금 전두엽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철도 노동자죠, 유명한. 아주 들고 있는 이 쇠 파이프가 그 두개골을 통과를 하는 사고를 당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고를 통해서 뇌를 전두엽을 통과를 했습니다. 이 파이프가.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진짜 살아났는데 이제 이 환자가 어떤 문제가 생겼었죠, 선생님? 설명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이런 사고를 겪고 난 다음에 아주 구사일생으로 이제 살아났는데 이분이 인격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실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 네. 그야말로 소처럼 일하시는 예. 묵묵하게 예. 그냥 자기 예. 일을 예. 계속 하시는 분이셨는데 아주 양순하고. 그죠? 예. 이 사고를 당하시고 난 다음부터 예. 막 화가 불같고 막 예. 참지 못하고 예. 그냥 계속 예. 분노 폭발을 하는 예, 완전히 예. 바뀐 거죠. 그죠? 예. 성격이 완전히 그건 이제 바뀌어버리신 저렇게 거죠. 쇠파이프가 전기업을 통과를 해서 많은 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다고 예, 보시는 그죠. 거죠. 예, 예. 예. 아주 이게 실제로 있던 케이스고요. 예. 봐도 옆에 이제 이게 이 그림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이제 빨갛고 노랗게 보이는 부위가 뇌가 활성화가 된 부위거든요. 네. 초록색으로 보이는 건 이제 좀 비활성화가 된 건데 네. 이제 그 왼쪽 오른쪽을 비교해 보면 이제 오른쪽은 정상적인 분인데 예, 그죠. 예, 이제 이쪽에 계신 분은 좀 네. 정상적이고 네, 저쪽에 계신 분이 네. 약간 이제 전두엽의 예, 기능이 문제가, 좀 떨어져 예, 있는 예, 범죄 예. 경력이 많은 분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 예, 영상에서도 좀, 영상에서도 이런 차이가 구별이 좀 나게 됩니다. 납니다. 예. 네. 아, 인격이 바뀌기도 합니다. 예, 예. 그렇게 다친 다음에 사람이 싹 달라지는 경우 좀 많이 봤습니다. 저는 신경외과 의사라서, 예. 나중에 다중인격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급파님. 예. 보시면 이제 전두엽이 파랗게 보이는 부위죠? 예. 파랗게 보이는 예, 이게 부위가. 뇌를 이제 이렇게, 사지탈스인데 이거, 뭐야, 네. 이렇게 딱,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그 옆면으로 봅니다. 보면,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재밌는 사진인데 이게 이제 PET라는 포지트론 에미션 시트라는 이제 첨단 예. 영상 장비인데요. 네. 여기도 보면 이제 빨갛고 노랗고 보이는 부위가 액티베이션 활성화가 된 부위고 퍼렇게 보이는 부위가 이제 비활성화가 된 부위인데 예, 왼쪽 이제 저 있는 쪽의 사진은 정상인이고 이제 네. 이 원장님 쪽의 사진은 살인자의 살인범의 뇌입니다. 이렇게 예, 영상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성 조절 능력이 예, 이제 없으신 예. 거죠. 굉장히 그러면 약해져 이제 있는 이런 상태.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아이들 찍어보면 비슷한 경우가 나올까요? 아, 그쵸. 이제 전두엽의 기능이나 이런 게 네. 상당히 좀 약해져 있는 네. 이런 패턴들이 뇌파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셨던 분 중에도 네. 이렇게 어머니가 밥을 먹으라는 얘기를 하면 그게 그렇게 화가 난대요. 밥 먹으라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그게 이렇게 자기를 자꾸만 탓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예. 몇 번이나 뭐 밥상을 다 뒤집어 엎고 막 예. 집안 물건도 다 부수고 예술인가 외설인가가 또 재밌으셨어요. 지난주에 너무 찍찍거려가지고 방송이 사운드가 안 좋아서 큰 실례를 했는데요. 네. 이번 주로 신경 좀 썼는데 지난주 거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술인가 외설인가? 이 제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술 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도 뇌파를 찍었는데 네. 전두엽의 기능이 상당히 약해져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치료를 저는, 받아서 좋아지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좀 재밌는 내용으로 이제 갑니다. 예. 보면 공포하고 분노하고 활성화되는 부위가 비슷해요. 관련이 있나요? 공포심과 분노가? 그쵸. 왜 이제 동물이나 이런 동물이 뭔가 공격성을 이렇게 보이는 것도 공포심을 느낄 때 더 공격성을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안전에 대한 이슈가 자꾸만 공격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니까. 그죠. 내 안전이 위협받으니까. 그죠. 그게 이제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렇구나. 그거를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분노를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푸얼따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운드가 좋다고요? 예, 신경 좀 썼습니다. 사람 특성이 이거 재밌는 그림인데 요거 시청자 여러분 이게 뭐가 보이세요? 악마가 보이세요? 천사가 보이세요? 글쎄 저는 두 가지가 다 보이는데 악마만 보이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러게요. 사람이 이렇게 다 양면성이 있어서 악마와 천사가 다 혼재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이제 실내로 좀 들어가서 우리가 생활에서 제일 분노 조절장애를 많이 경험하는 게 운전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저도 운전하다가 막
화가 나서 막 보복 운전을 할까 하는 그런 충동도 느끼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뭐 누구나 다 겪는데 이 로드 레이지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동서양을 막론하고 있는 거죠. 그거 어떤 마음 상태입니까, 그게? 예, 그래서 뭔가 내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예, 이게 이제 뭔가 무시당했다라는 이런 느낌? 무시. 예, 예. 안 그러면 공격받았다라는 이런 느낌? 예.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이제 이런 게 이제 분노의 어떤 표현으로 막 확대되나요? 그죠? 그래서? 예,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죠. 예. 그래서 결국 쫓아가서 응징을 한다든지 예. 이런 식의 보복 운전, 뭐, 운전 같은 거 하잖아요. 예, 푸얼따이님 요즘 자꾸 화가 나세요? 예, 그냥 참을 수가 없이 화가 나요. 야, 이거 한번 저 오셔야 되겠네. 예, 그래서 평상시에 네. 스트레스 관리가 잘 안 되시면 네, 저렇게 어떤 분노나 화가 나는 게 쉽게 잘 잊혀지지가 않게 됩니다. 예. 예, 그러면은 저렇게 그냥, 뭔가 응징을 예. 하지 않으면 예. 내가 마음이 안 편하고 내가 마음이 너무 속상한 이런 상태가 이게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렇게 이제 창문 열고 손가락질하고 뭐 네. 욕 정도 네. 하고 가면 이제 뭐 별일 없는데 문제는 이제 다음 동영상이 있는데요. 참 동영상을 한번 흉기가 안에 있는 사람을 힘들어 보내는 이경재 분노 조절이 전혀 안 됐습니다. 참 이지경 되면 치료 받아야죠 이런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해서 이게 뭐 이렇게 몇 가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이렇게 법적으로 뭔가 입건이 되는 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좀 장애 쪽으로 보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이제 처벌은 불가능하지 않아요? 이게 환자인데 이걸 어떻게 형사처벌하죠? 어떻게 우리나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심신미약 상태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근데 처벌을 받습니까? 정신과에서 이 사람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심신미약자다 그러면 형 안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 살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분 형 산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가만히 될 수는 있겠죠. 형량에 좀 조정이 있을 수 있나요? 다른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도 이제 앞차 뒤차 간에 이제 갈등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앞차분이 내려와서 뭐라고 한 말씀 하시고 이제 돌아갔어요. 근데 열받은 거 뒷차죠. 그래서 이제 앞차를 깔아 뭉개려고 그러다가 지차가 자빠졌어요. 그래서 야 이건 뭐 거의 살인 충동을 느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진짜 올라탔으면 앞차 굉장히 많이 다쳤어요. 야 이건 뭐 이 정도 된 게 다행이네요. 틀림없는 환자죠 이건. 이 정도까지면은 정말 범죄 수준. 저희들 얼굴 보고 싶으세요? 바꾸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가정에서도 이게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고부간에 많이 보시죠, 선생님 정신과 하시니까. 그럼요. 다양한 문제들로 많이 보시죠. 그런데 오시면 어떻게 처음에 치료해 주세요? 상담 먼저 하시나요? 그쵸. 이제 각각 이제 상담을 제가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성 조절 능력이 너무 약해져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러면 이제 뇌파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이성 조절 능력이 어느 정도나 좋으신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치료해 드리는
상담은 그 이후에 예. 진행이 되겠죠. 가까운 지인한테 배신을 당했다는 걸 나중에 아시고 그 일만 생각하면 정말 미칠 정도로 열이 받는데 뭐 배신을 네. 당하면 이것도 이제 계속 네. 연상이 되면서 이제 네. 확대 재생산이 되는 네, 거죠. 예. 예.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도요. 이제 나한테 뭔가 만족스럽고 좋은 일이 많다면,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제가 이제 만약에 사과가 굉장히 많다. 예. 근데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사과를 하나만 달라. 네. 자기 너무 먹고 싶다. 예. 예. 내가 사과가 많으면 그거 사과 한두 개 주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근데 내가 사과가 없어요. 예.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 내 거밖에. 예. 근데 어느 누가 와서 이걸 달라고 그러면 네. 굉장히 고민이 될 거예요. 이걸 줘야 예, 된단 말이야. 예. 뺏어가려고 그러면 내가 필사적으로 이걸 지키려고 더 할 거예요. 예, 예. 이런 거 비슷하게 예. 아마 이제 뭐 지인이나 주변의 분들 이런 분들한테 좀 억울하고 이런 일을 이제 당하시는 분들도 내가 만약에 그거 이외에도 나한테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다면 예. 그런 거 그냥 뭐 인생을 살다가 예. 내가 뭐 양보하지 이런 게 좀 쉬울 텐데 예. 그게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처럼 뭔가 스트레스나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예. 예, 어려운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뭔가 보상이 굉장히 부족한 사회거든요. 예. 중요할 예, 텐데.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 더 이제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으면서 배신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라오게 되죠. 예. 그래서 언제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정도 되면 병원에 가야 됩니까? 그거 한번 알려주세요. 내가 네, 이거 네. 이 정도 되면 이제 빨리 병원에 가야 되겠다. 네. 어떻게?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시점을 잡죠. 분노 표현을 할 때는 내가 뭔가 뭐 해소되는 느낌, 뭔가 풀리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예. 뭔가 좋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예. 시간이 지나가지고 좀 계속 생각을 해보면 내가 너무 과했나? 음. 내가 조금 다음엔 이러지 말아야지. 음. 이렇게 이제 후회가 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한다면 예. 그때는 병원을 찾아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뭐 어쩌다 한번 그러고 반복이 안 되면 예, 그러면 뭐 병원까지 갈 필요는 없는데 예. 계속 한 달에 몇 번이나 하면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빈도와 강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빈도와 강도도. 예. 약한 정도로 여러 번, 자주 반복. 네. 그래서 뭐 일주일이면 뭐 하루 건너 뭐 한 번씩이라도 계속 버럭버럭 예, 화를 버럭버럭 뭐 친구한테나 뭐 예, 이제 대상을 가리지 않고 막 이렇게 된다. 예. 그렇지만 아주 크진 않다. 예. 그러나 내가 미안하다. 예. 내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다. 고쳐야 되겠다. 예.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그게 아니라 빈도는 뭐 한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네.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근데 한번 분노 폭발 일어날 때 네. 진짜 심하게 일어나면 네. 그죠? 막 정말 다 때려부시고. 그죠? 네. 예. 자기 뭐 핸드폰 보시는 건 요즘은 이렇게 약간 예사고 예. 핸드폰에 화풀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요새 뭐 되게 집기나 뭐 예. 책상에 있는 물건, 책상, 걸상 뭐 이런 게 대상이 많이 되잖아요. 예. 요즘 이제 스마트폰 비싼데 예, 이거. 왜냐하면 예. 어떤 책에서 분노가 예. 이게 상대방에 따라서 조절이 되고 안 되고 한다면서요. 네? 그럼 그쵸. 분노가 예. 일어나서 그 예. 앞차에 가서 항의하려고 딱 봤는데 그 안에 그냥 등치 큰 문신 있고 문신 있는 사람 있으면 분노가 조절이 딱 되는데 그런 것도 사실입니까 이게? 예? 그죠? 이제 네. 분노 표현을 할 때요. 네. 무조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게 네.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여성 가정 폭력에서 네. 주로 여성들이 피해가 되는 이유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여성 피해자들이 많은 이유가 다 그렇습니다. 예. 남성의 입장에서는 예. 좀 힘으로 내가 제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이제 아동이 이제 학대나 이런 거에 이제 피해자가 되는 이유도 약한 이유 때문에 네. 만만해 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폴따이님 화가 많이 나셨는가 봐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이제 괴롭힘을 주려고 하시면 그건 좀 안 될 것 같은데 예, 괴롭힘을 주기 전에 병원에 한번 오셔서 요새 약도 아주 많이 좋죠. 예? 치료를 받으시면 많이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당한 만큼 그 사람을 괴롭히자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또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요. 자꾸만 음. 긍정적으로 어떤 일을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요. 네. 결국 나한테 이런 피해를 입히신 분이 네.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일을 남들에게도 피해를 입히면서 네. 결과적으로는 그런 행동으로 인한 벌을 다 이제 받게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여기 조순희 원장님, 전 이 원장님께 2년 전쯤 처음 들려 예. 선생님 환자셨던 모양인데요. 예, 예. 어떻게 예. 선생님 환자분이 쌍봉 라타님은 우리 이 원장님 환자셨군요. 예. 참.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예. 또 이렇게 이런 데서 만나 뵈면 또 새롭죠. 이제 조금 연령을 바꿔서 청소년들 뭐 화나 배달이 많이 나서 엄마로 생각되는 사람분한테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 사고 가정 욕을 막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끔 봐요 청소년들이 있는데 야 이거 I didn't do anything to you, so you have no reason to do this. 그냥 잠깐 That's not a reason to take it out on me. No, he didn't. Stop. Now your brothers are here. Calm down. The police are coming to get you. You need to stop. I said stop. Stop it now. 나와 있어요. 정상 발달 과정이 나와 예, 있어요. 예. 근데 정상 발달 과정 중에 아무리 뭐 요즘 중2병이며 뭐 사춘기에 반항을 하고 이런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저기 지금 보이는 이런 행동이 정상적이다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사춘기에 반항이라고 하면 그냥 부모한테 간섭받는 거를 싫어하고 이제 자기들만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더 하려고 하고 그냥 우리 집에서 늘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에 대한 불평불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옆집은 뭐 외식할 때 뭐 패밀리 레스토랑을 가는데 우리는 맨날 왜 삼겹살집이냐. 우리 집이 너무 불만이다. 이런 정도가 사실은 청소년기의 정상적인 이런 반항이나 이런 수준이죠. 이렇게 뭐 욕, 언어 폭력부터 시작해서 물건을 부수거나 뭐 삿대질을 하고 이렇게 조절이 안 되는 거는 사실 정상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저 친구한테 뭔가 좀 잘 조절이 어려운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있었고 또 그것만큼 저 친구가 사회화되지 않은 이런 상태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 나이가 딱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 같은데 저렇게 막 엄마한테 대들고 막 욕하고 삿대질하고 이러면 정상 발달 과정으로는 볼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근데 딱 봐도 저도 좀 위협스러운데요. 이렇게 막 다가와가지고 막 이럴 때 이제 위협감을 느끼는데 이 정도면은 분노 조절이 굉장히 어렵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0% 이상 저 아이도 이러면은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부모한테 몹쓸 짓을 한 자식으로서 그렇죠. 부모한테 몹쓸 짓을 한 패륜이죠. 그죠? 자식 역할을 한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저런 행동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저 아이의 자존감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이리베리님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구파님도 들어오셨네요.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부문 사무실에서 또 문제가 되잖아요. 이 오피스에서 보면 분노 조절 안 되시는 분들 큰 방에는 꼭 한두 분씩 계시는데 이거 참 회사 생활하면서 지장이 많죠. 저러면 왕따 되기 십상이고 마침 오늘 저한테 직장 내 상사가 좀 갑질이라고 할까요?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아서 저를 찾아오신 분이 있으셨어요. 너무 한 달 동안
병원을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용기 내서 저한테 오셨는데 네. 다행히 큰 뭔가 뭐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막 생긴 상태는 아니지만 이제 집에서 이제 출근할 때부터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막 불안한 거예요. 아유. 또 이제 직장 상사의 그런 어떤 얼굴 모습이나 화난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래서 사직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일도 집중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이제 있으시더라고요. 정상 생활을 이제 어려운. 그죠. 네. 예, 본인의 능력 발휘가 이제 안 되는 거죠. 예. 아이 오빠님 식사하고 오셨어요? 예, 그새 예. 예. 오늘 약물 치료에 대해서는요, 볼따님, 저 바로 뒤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니 뭐 기왕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릴까요? 약물 치료 가능해요? 예? 아, 예. 예. 그래서 이게 내가 자꾸만 후회하는 일이 계속 발생을 해서 네. 나의 이성 기능이 약해졌다라고 한다면 네. 그거를 이제 뭐 뇌파 검사나 여러 가지 검사들로 음. 어느 정도나 전두엽의 기능이 약해졌는지를 이제 확인해 볼 수도 확인하고, 있고요. 예, 예. 예. 그거에 맞춘 이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죠. 네. 이 치료 방법은 약물로 음. 저는 도파민이나 이런 호르몬의 부족을 좀 해결해주는 네. 이런 치료제도 쓸 수가 있고요. 음. 뇌가 전반적으로 음. 건강하고 여유가 좀 더 생길 수 있게 도와주는 네. 이런 치료. 또 최근에는 이제 뇌자극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뉴로모듈레이션이라고 네. 뇌 여러 가지 자기장이라든지 직류전기로 네. 뇌의 전두엽을 네. 좀 활성화시켜주는 시술을 받으실 네. 수도 있고요. 음.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정 안 되는 음. 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주로 또 뭐 이렇게 뭐 지적 장애라든지 본인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이런 친구인데 뭔가 도움을 통해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면 좀 이제 졸리운 약, 그래서 좀 이렇게 뭔가 안정이 될 수 있는 약을 쓰기도 하죠. 이건 좀 특수한 경우에 사용이 되는 거고요. 아, 묻지마 범죄도 분노 조절 장애인가요? 하는 질문이 들어왔네요. 예, 그래서 묻지마 범죄도 예. 분노 조절 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예, 되게 대표적인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묻지마 범죄를 예, 일으키는 그러니까 건가요? 이제 묻지마 예, 범죄라고 하는 건요, 예. 좀 어떤 화가 나는 어떤 대상 자체가 예. 조금 다른 것 뿐이에요. 그래서 보통 아까 보셨던 비디오나 이런 거는 엄마가 나의 어떤 화와 분노를 이렇게 자극했기 때문에 네. 저런 폭발이 이제 일어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묻지마 범죄는 사실은 원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네. 어떤 범죄 행위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이제 폭력성, 분노 이런 게 이게 이제 사회적인 불만이나 꾀돌이님 이런 반갑습니다. 풍문으로 들었으님 감사합니다. 예. 생방입니다, 이거는. 예, 예, 생방송입니다. 예, 생방송입니다. 예. 녹화 방송 아닙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제부님.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스 말씀하셨는데 직장 상사. 이게 예. 항상 다 어느 네. 직장이나 이 앵그리 보스가 있죠. 예. 예, 아, 정말 힘들게 하는데. 예. 예,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분들을 치료받으라고 그 아랫사람이 권할 수는 그렇죠. 예. 어려운 예. 거잖아요. 예. 이분이 알아서 병원 가주면 괜찮은데 그렇죠. 계속 가지는 않고 그냥 네. 계속 소위 말해서 갈군다 그러죠, 밑에 사람들. 네, 네. 뭐 그래서 막 처벌받고 형사처벌된 네. 큰 회사 회장님도 계셨던데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분들? 네. 예. 그래서 이런 피해자분들이 저한테 아까 네. 방금 전에 케이스도 네. 이제 이런 피해자분이 저한테 오셨는데요. 예. 제가 그분한테는 처음에 좀 여쭤봤던 게 이 예. 회사의 규모가 음. 좀 큰 회사냐 어. 라는 걸 먼저 물어봤고요. 네.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이 보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위에 더 상급 네. 어떤 보스가 있는지 예, 그 보스의 또 보스. 아니면 뭐 예, 예, 인사과라든지 이런 게 예. 다 정비가 되어 있어서 예. 내가 이런 불이익 받는 거에 대해서 예. 좀 나에 대해서 방어를 하려고 할 때 예. 이런 게 먹히는 회사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거를 하나 그래서 먹히려면 여쭤봤고요. 제법 규모가 있는 그죠? 회사를 그죠? 돼야겠죠. 뭐 인사과나 뭐 이게 팀이 구성 이게 좀 그 회피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음. 이분한테 받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증거 수집을 하셔라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예. 언어 폭력을 당하신다면 네. 녹취, 예. 그죠? 또 카카오톡이나 문자나 이런 걸로 네. 불합리한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예. 증거를 다 모으셔서 네. 그래서 나를 좀 지켜줄 수 있는 회사 안에 어떤 기관이나 이런데
이런 내용을 좀 알려서 피해를 일단은 좀 그러니까 내가 강하게 되는 어떤 방법이겠죠. 어쨌든 이 회사에서 내가 좀 더 강하게 나의 어떤 권리라고 할까요? 나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노력을 일단은 하시고 요즘은 이제 이게- 과거하고 달라져서 그런 그죠. 노력이 집업이 예. 통하는 예. 사회가 됐어요, 우리도. 예. 예. 아, 쌍봉라타님, 폭식은 좋은 방법이 아닌데요? 예? 예, 분노가 일어날 때 폭식을 하는 건 이건 아, 최악입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예. 그 스트레스 받을 때 먹는 게 아주 그냥 다 살로 갑니다, 그건. 예, 예. 그래서 예. 폭식은 좋지 못하고요. 예. 물론 좀 이제 위로를 받을 수는 있어요. 왜 예.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게 많으면 예. 매운 음식이 인기가 아, 있어진다고 매운 음식, 예.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그게 조금 예. 위안은 될 수 있지만 그게 예. 결국 나를 그냥 예. 달래주는 거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저희는 이 원장님은 정신건강의학과고요. 저는 신경외과입니다. 예, 내과외과죠 서로. 예, 예. 뭐 몸에서도 있는 건가요? 아, 예, 예. 그래서 내가 나한테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 때 그거를 내가 자꾸만 생각 안 하려고 하고 억누르려고 하고 이러시면 네, 그게 계속 미해결 과제로 나한테는 예, 꿈에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다른 여러 상황에서 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미해결 과제를 만들어 놓지 마시고 뭔가 어떤 해결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비록 어떤 피해나 뭐 나한테 어떤 트라우마가 됐지만 그게 또 나한테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이걸 통해서 나는 배우기가 얻었다. 이렇게 자꾸만 긍정적인 But the motherfucking big boss even said my job has gotten better. As I work, I gotten better. 이 보스가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경우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윗사람한테 저렇게 막 대하고 괴롭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Ain't no my motherfucking self. And I work at the fuck up. 예, 잘리겠는데. What the fuck? 책상까지 치고 You not gonna call me for no motherfucking Facebook video. That ain't got shit to do with this motherfucking job. I got shit to take care of, bro. You got me coming home with a motherfucking. 직장 상사가 저런 사람 보면 치료를 좀 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아, 예. 그쵸. 예.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제 이 괘씸한 녀석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죠. 이게 예, 장애자거나 예, 예, 예. 이 일로 인해서 아마 이제 피해를 보실 거고요. 네. 그게 예. 나를 후회하게 만든다면 네. 내가 더 이상 이러면 안 되지. 네. 뭔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실 거고요. 네. 그렇지 않고 이제 그 정도까지가 아니시라면 저런 행동이 좀 반복이 되면서 네. 더 네.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런 정도면 글쎄 뭐 정확한 어떤 내용이나 뭐 이런 거는 잘 이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조금 좀 이제 걱정이 되는. 아, 동영상 나올 때 사운드가 너무 컸습니까? 예. 아직도 좀 미숙해서. 예. 이제 어린애들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예. 아, 인기남님 반갑습니다. 예. 이 토들러 스탄드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조그만 꼬마들이 또 의외로 분노 발작을 많이 해요. 분노 조절 안 되는 애들이 아주 청소년이 아니라 애기들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저 이제 템퍼 탄트룸, 이제 분노 발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교과서에서는 저게 이제 병적인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발달 과정 중에 발달 과정이니까 나의 어떤 욕구가 좌절이 되었을 때, 근데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아직 배우지 못한 상태거든요. 나한테는 욕구가 좌절은 됐는데 좋은 대응 방법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그 우리 길에서 흔히 보잖아요. 길에서 막 엄마 손 잡고 가다가 자빠지는 녀석들. 그래서 저거는 병적인 상황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저런 게 이제 나중에 분노 조절이 좀 잘 어려운 사람이 되는 사람을 거꾸로 봤을 때 과거에 이런 분노 발작이 있었던 경우가 많더라, 이런 얘기는 있어요. 근데 저게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아이가 분노 조절 장애가 되는 건 아닌 거죠. 일할 때마다 너무 화가 나세요, 줄리아 부부님. 아이고. 일을 아직 잘못하는 영유아기 때
네, 말을 잘 참 못하는. 이제 예. 근데 이제 요 녀석들도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네. 차도에 가서 들어눕는 녀석 좀 되면 예. 이것도 병원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지만 예. 발달 과정이라도 네. 놔두기보다는 네. 애들도 좀 그래서 데려가야죠. 저런 경우에는 네. 부모가 좀 지혜를 잘 발휘를 하셔서 네, 너무 뭔가 안 된다 뭐 이런 쪽보다는 예.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아이고 쌍봉나타님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떤 식으로 네. 뭔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네. 교육을 시키시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예. 애를 예. 엄마도 교육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같이, 이제 예. 이렇게 예. 부모가 당황스러운 상황을 아이가 네. 연출하게 되면 네. 부모는 아이한테 네. 이제 혼을 내거나 네. 어떤 이제 화를 뭔가 표현하거나 네. 이런 반응을 보이기 쉽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은 아이는 자기 욕구가 좌절이 된 것도 슬픈데 네. 그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혼을 나는 반응을 네. 갖게 되면 네. 이런 행동을 뭔가 잘 조절하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가기가 좀 어려워져요. 아.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아이한테는 이중거네요. 이중거. 예, 그죠? 이중거에 이럴 때는 오히려 예. 부모님이 조금 더 안정을 찾으시고 예. 아이한테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네. 대화가 가능하다면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예. 풍문으로서 스님 부모는 위대합니다 하셨는데 정말 위대한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이 부모가 이 아이고, 슈퍼에 가셔갖고 애를 이제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옛날에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예, 이렇게 예. 옷도 똑같이 입혀갖고 예. 애를 이렇게 해가지고 바퀴다를 늘려서 이걸 끌고 다니시는 엄마도 있습니다. 아주 쇼킹하죠. 이건 엄마가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예? 이 정도면은 네, 이거 학대 수준이거나. 아동 학대 수준이지 예. 이게. 예. 예. 참.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분노 조절 장애는 아니지만 조금 이제 구별해야 될 정도도 있죠. 예. 반항 장애잖아요. 예, 이제 참 적대적 반항장애라고요. 예. 예. 소화기 때 예. 있을 수 있는 사실은 병이죠. 어떻게 보면 또 좀 그런 게 조금 멋있어 보이는 애들도 있어요. 아주 애가 소신이 있고 예.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예. 예, 이런 게 좀 멋져 예. 보이는 경우도 예. 있는데 예. 이거 병적인 건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을 해요? 참. 예. 네. 그래서 이 적대적 반항 장애가 굉장히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워낙 네. 가지고 태어난 성향 자체가 자기 주장이 굉장히 뚜렷하고 네. 뭔가 표현이나 이런 게 좀 확고한 아이들이 네. 이런 성향이 있는 걸로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예. 최근에 뭐 ADHD라든지 이런 병들이 너무나 많아졌잖아요. 예. 그래서 ADHD라는 게 결국 뇌 발달이 좀 늦게 되는 경우인데 네. 이런 경우에는 요즘은 이제 심리적인 상처를 많이 받게 되거든요. 왕따라든지 예.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본인의 이제 반응으로서 음. 그런 상처에 대한 음. 본인의 반응으로 이런 적대적 반항 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저 ADHD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상당수가 저 적대적 반항 장애 성향을 보인다는 이런 예. 얘기도 있습니다. 예. 어릴 때 저렇게 분노 조절이 힘들다면 신경학적으로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런 어떤 어려움이 발생을 했을 때 저게 결과적으로는 좀 좋은 방향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길을 선택을 한다면 네. 문제 없이 저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 쪽으로 가게 될 텐데요. 음. 예. 그러니까 이제 저것도 이제 똑같은 거예요. 나의 욕망이 좌절이 됐을 때 네. 이거를 내가 A라는 행동으로 해결할지 B라는 행동으로 해결할지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아이들이 선택을 하는 나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용납이 가능한 범위의 행동을 선택을 해서 이 예,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렇죠. 이 아이는 전혀 그렇죠. 문제가 없는 건강한 쪽으로 아이죠. 예, 가게 예, 될 예. 텐데 그렇지 않고 이게 좀 부적응적인 이런 행동을 선택을 해서 여기에 계속 보상이 되고 이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도 이거를 버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가 되겠죠.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제 치료나 이런 도움을 이제 주기도 하죠. 예. 문재왕님, PTSD는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예.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소더죠? 예, 간단히 외상후-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PTSD는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병인데요. 그 어떤 외상이 발생한 직후에 어떤 외상, 그래서
옛날에는 아주 내가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기 어려울 정도의 심한 어떤 사고나 어떤 심한 문제 이런 걸 겪고 난 다음에 이제 발생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뭐 정말 아까 이제 전쟁터에서 옆에 있는 동료가 막 죽어나가는 이런 경험을 한다라든지 이제 이런 어떤 사건 사고를 겪고 난 이후에 자꾸만 그 사건이 다시 반복적으로 내 머릿속에 생각이 나고 이미지가 다시 펼쳐지면서 막 심장이 빨리 뛰고 불안한 반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직업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기능에 손상을 주는 어떤 장애가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네. 또 청소년들 가운데 이렇게 막 자기 신체를 이렇게 막 네. 피어싱을 하고 망가뜨리면서 또 네. 반항적인 행동을 보이는 네. 일종의 이것도 분노 해소의 방법인지 모르겠으나 네. 이런 애들도 있어요. 네. 그죠? 그래서 네. 이제 속에 이제 쌓이게 되는 그런 네. 이제 분노라든지 여러 가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공포 네. 이런 어떤 감정들을 네. 저런 이제 어떤 신체를 손상하는 이런 예. 실수를 통해서 예. 이제 표현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을 보이는 거죠. 이 분노를 그냥 꾹 자기 안에 눌러두고 삭히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데. 예. 어느 정도 적당히 발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분노가 너무 쌓이게 네. 되면요. 네. 자존감에도 별로 좋지 못하고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예. 이제 안전하고 좋은 방법으로 자꾸만 해결을 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네. 그 해결을 해 나가는 거는 음. 좀 긍정적인 쪽이 조금 더 좋아요. 그래 내가 그런 트라우마를 겪지 않았으면은 나는 훨씬 더 편안했겠지만 내가 트라우마를 겪어서 힘이 이제 든 상황이 이제 벌어졌지만 그걸 통해서 나는 뭔가를 배웠어. 네. 나는 더 이상 약하지 않아. 네. 또 한 번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봐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네. 나한테 뭔가 좋은 가르침이 됐어. 네. 우리 한일 관계 같은 요즘. 앞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네.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네. 왜 엑스파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 미해결 과제. 네. 이걸 만들지 말아라. 예. 예. 아 나는 내 아, 인생에서 네. 이 네. 부분은 정말 잘라버렸으면 좋겠어. 예. 이거 숨기고 싶어. 예. 이런 과거를 만들지 말고 네. 당당하게 예. 그래 내가 그때는 좀 어렸어. 그래서 그때는 좀 내가 이런 걸 잘 몰랐어. 그래서 이런 걸 그냥 당했는데 내가 한 번 당하지 두 번은 안 당해. 예. 그래서 내가 그거는 잘 배웠어. 나는 네. 다음부터 더 강해진 거야. 예. 이렇게 자꾸만 생각하셔서 예. 엑스파일을 만들지 않으시는 거죠. 아예 안 맞는다. 그러셔야 뭐 이런 분노의 게- 여지를 없애버리는 거네. 속에서 그냥. 예. 그 정신 분석이 심리학이냐 의학이냐 그런 질문도 하셨는데. 근데요. 이 심리학이라는 거는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네. 정신의학이라는 거는 사람의 마음에 생긴 병을 치료하는 학문인 거죠. 네. 그래서 두 가지가 그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보통 이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네. 그냥 연구만 가지고 좀 어렵고요. 네. 질환 모델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발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관계이기는 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헐크도 장애자인가요? 예. 가끔씩 폭발하잖아요. 예, 꽤 그렇죠. 자주 영화에서 보면. 예. 이 사람도 예. 폭발 잘 하시는 예, 것 같고. 울버린. 예. 예. 우는 건 어떻습니까? 울면 좀 해소가 좀 되나요? 그래서 이제 우는 반응 자체가 나한테는 뭔가 나를 보호해주는 이런 호르몬들이 나오면서 예. 뭔가 이렇게 해소가 되는 이런 느낌. 예. 그래서 감정이 조금 좀 편안해지면서 예. 조금 안정이 되는 네. 이런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웃는 것 자체가 예. 어떤 감정 표현의 일정이면서 뭔가 해소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불편이기는 해요. 방법이긴 네, 하네요. 네. 네. 그러나 이제 근본적인 어떤 문제의 해결이 되지는 않죠. 일시적인 방편. 네. 네. 아이고 똑같이 고통을 봐야 되는데 원래 나쁜 사람이 더 잘 되는 경우는 많죠. 살면서 보면. 예. 뭐 자기 진단법 같은 게 있어. 그래서 이게 이제 본인이 자각 증상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후회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내가 자꾸만 후회하는 일들이 네. 반복돼서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네. 이때는 뭔가 도움이나 네. 이런 거를 좀 알아보시는 게 음. 예, 좋습니다. 이게 후회가 되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되면 될수록 나한테도 더 안 좋거든요. 네. 예, 예. 나한테 어떤 네. 이제 불편감이나 또는 나의 어떤 자존감이 더 낮아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네. 예, 자가 진단으로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어떤 분노를 표현하고 난 다음에 자꾸만 나한테 후회감이 밀려온다면 그때는 리그레시라고 예. 영어로 예, 예. 거기에 이제 주목하시면 됩니다. 네. 후회감이 있는지 없는지. 예. 이제 그 지금까지는 이제 자기 얘기를 했고 혹시 이런 상대방이 이제 그럴 경우에 네. 예, 이제 잘 회피하는 법, 네. 뭐 이런 걸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예, 네. 상대방이 그러거나 혹시 특히 이제 네. 연애할 때 네. 그 네. 남자 친구나 여자 친구가 네. 네. 그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것을 네. 보일 것 같을 때 어떻게 현명하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한번 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예, 그래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어떤 이유로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네. 좀 안정이 됐을 때 네. 뭔가 이야기를 해보시는 거는 괜찮은데요. 네. 그게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 제가 봤을 때 선을 딱 그으셔야 될 것 같아요. 가급적으로 음. 피하셔야죠. 그러면 막 연애를 그런- 하다가도 헤어져야 되나요? 왜냐하면 이 연애라는 게 이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이런 분노 조절 장애자하고 결혼하게 되면 평생 네. 힘들잖아요. 네. 예, 그래서 네. 그것도 어떻게 이제 분노 네. 조절 장애가 거의 확실하다 생각이 네. 들면 네. 그래서 네. 이제 연애를 하게 되는 연인 관계를 발전을 한다라는 게 네. 내가 외부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이외에 내 네. 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관계가 된다라는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분노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은 예. 오히려 연애가 이제 잘 모르는 관계일 때 몰랐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더 보실 수 있게 돼요. 네. 연인 예. 관계를 발전했을 예, 때.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봤을 때는 분노 조절을 얼마나 이 사람이 잘하는지에 대해서 네.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인 관계를 발전하고 난 다음에 계속 분노 조절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네.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 네, 그분이 그런 거를 뭔가 교정하고 고칠 만한 어떤 네. 본인의 이런 이런 것들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제 그게 네.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은 좀 마음을 어느 정도는 좀 네. 선을 그어 놓으시는 게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도 좋은 것 같아요. 예. 막 물건 던지고 이런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 오늘 이런 뭐 말씀 듣다 보니까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예, 분노 조절 장애 조현병은 다른 거죠? 그 예, 완전히 마지막 다른 질문인데. 겁니다. 예, 조현병은 네. 예, 내 안에 있는 병이 예. 생기는 거고요. 하여간 분노 조절 장애도 분명히 질환에 속하고 만약에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면 내가 컨트롤하기 힘든 지경이라면 정치과 선생님,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 도움을 받으면 훨씬 문제를 네. 수월하게 해결할 수 네. 있을 것 같고 네. 요즘은 또 약물이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상당히 쓸만한 약물이 네. 많으니까 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우시면 네. 뭐 망설이지 말고 네. 저 정신건강의학과 도움을 좀 받도록 하십시오. 네. 예. 여러분 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네, 8월 감사드립니다. 15일 날 또 네. 다른 주제로 또 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